여러분 안녕하세요. 고품격 레드 아니 클래식입니다. 네, 40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양쪽에 정순주 아나운서 같으면 아마 이런 식으로 표현할 거예요. 아, 든든한 두 분을 모셨다.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좀 웃기는 두 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인데 어쨌든 오늘은 저희가 또 새해 때마다 이제 좀 하는 컨텐츠예요. 그러니까 올해 들어서 이제 앞으로 펼쳐질 축구 이벤트들, 축구 행사들, 여러 가지 축구의 일정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한번 개략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 제가 이제 대충 이렇게 정리를 해보니까 올해는 축구 일정이 너무 많아도 너무 많아요. 네. 이렇게 많은 해가 있었나 싶을 정도로 아주 유례 없이 축구 일정으로 정말 1년 내내 바쁠 것 같고, 또 두 해설위원님들도 그럴 것 같은데, 일단 뭐 1월부터 12월까지 정말 빼곡합니다. 여기에는 이제 우리 이제 국내에 해당되는 것들, 또 이제 해외에 해당되는 것들이 있는데, 오늘 또 이 일정들에 관해서 중요한 것들, 또 두 분의 어떤 프리뷰 같은 걸 또 좀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2022년을 열어젖히는 가장 최초의 이벤트는 아프리칸 네이션스컵이죠. 네. 아프리칸 네이션스컵도 저는 사실은 꽤 그래도 중요성이 있는 대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1월 9일부터 2월 6일까지 펼쳐지고 33회째 대회이고, 개최국은 지금 카메룬입니다. 네. 카메룬이 사실은 약간 그 개최 준비라든가 또 뭐 코로나 등등해서 문제가 좀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좀 무사히 치러지기를 바라는 마음이고요. 24팀이 참여를 해서 지금 일단 조별리그는 6개 조로 나뉘어져 있어요. 가장 그래도 우승 후보로 꼽힐 만한 팀은 어디가 있을까요? 네이션스컵은 최근 5번의 대회를 보면 우승팀이 다 바뀌었습니다. 네, 잠비아, 나이지리아, 코트디부아르, 카메룬, 지난 대회 알제리까지. 네. 그만큼 이제 아프리카 네이션스컵은 우승 후보 한 팀, 독보적인 두 팀, 이렇게 얘기하기가 힘듭니다. 그만큼 한 4-5팀이 상당히 우승을 놓고 각축을 항상 벌인다는 얘기죠. 최근 5대회만 봐도. 그 전까지는 뭐 이집트도 우승을 많이 하고 했지만, 최다 우승팀은 이집트가 7번으로 가장 많이 우승을 했는데요. 그만큼 이번에 편성된 팀들도 지금 뭐 확실히 어디가 최강이다라는 팀은 보이진 않아요. 카메룬은 개최국대로 개최국의 이점이 있을 것 같고요. 그 밖에 뭐 또 자세하게 간단하게 얘기를 하겠지만, 세네갈, 뭐 모로코, 나이지리아, 코트디부아르, 뭐 이런 팀들도 멤버를 보면 상당히 화려하고 상당히 강한 전력입니다. 그 밖에 뭐 가봉맨 오바메양이 이끄는 가봉, 가나, 이집트, 살라가 있죠, 역시. 네. 알제리, 이런 팀들 역시 만만치 않은 또 전력을 지금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한 팀이라기보다는 딱 두 팀 얘기하면, 네, 두 팀. 제가 생각하는 좋아요. 우승으로 네. 세네갈, 또 한 팀은 고민을 좀 했는데요, 코트디부아르입니다. 네. 코트디부아르가 물론 이제 좋은 선수, 이제 스타급 선수들이 많긴 한데, 근데 그 스타급 선수들이 코트디부아르에서 뛸 때는 왠지 클럽에서 좋지 뛸 때에 비해서는 경기력이 떨어지는 그렇죠. 그런 페이스가 요즘 좀 이어졌었거든요. 하지만 이제 최근 경기들을 보면 막스웰 코르네 같은 네. 번리에서 뛰는 선수나 세바스티안 알레, 아약스에 있는 알레나 공격진들, 코르네 선수도 전반기 최고의 활약을 했던 선수 중에 한 명이거든요. 프리미어리그에서는. 번리를 이끌었죠. 예, 네. 번리를 이끌 만큼 이런 선수들이 있고, 또 윌프리드 자하 같은 아주 개인 기량이 출중한 선수들이 있습니다. 물론 페페 같은 경우는 뭐 아스날에서 이렇다 활약을 잘 보여주지 못한 시즌이지만, 공격진의 폼이 일단 좋다, 현재. 그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역시 뭐 다른 선수들, 에릭 바이나 또 비아레알로 가서 활약하고 있는 오리에 선수나 또 AC 밀란의 캐시에, 물론 뭐 캐시에도 지난 시즌만큼 뭐 좋은 인상적인 활약을 보여주고 있진 못하지만, 기본적으로는 그래도 클래스들을 갖춘 선수들이 후방 또 허리 라인에 여전히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코트디부아르는 제가 볼 때 은근히 여기는 우승 후보로서 최근 폼을 보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수비만 조금 뒷받침이 된다면, 공격진은 지금 폼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충분히 우승을 노려볼 만한 상황이지 않을까 보고 있고, 세네갈 같은 경우는 맨디, 첼시의 맨디 키퍼를 필두로 해서 쿨리발리도 올 시즌에 엄청난 활약이거든요, 다시. 네. 또 허리에 이드리사 게이 선수와 쿠야테. 일단 허리 라인 중심축이 매우 좋아요. 네. 거기에 물론 이 팀의 가장 중요한 선수 중에 한 명이었던 이스마일라 사르 선수가 와포드죠. 부상 때문에
전력 공백이 조금 예상이 됩니다만 그런데 그거는 아마 와포드가 뭔가 보내주기 싫어서 매우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을 강구하는 그런 의미가 강하고 약간 강하죠. 네, 그래서 지금 사실 세네갈도 그렇고 나이지리아도 그렇고 와포드에 대해서는 지금 엄청나게 불만이 많습니다. 맞죠. 네. 네. 그 와포드 같은 경우는 또 데니스 선수, 네, 나이지리아의 데니스 선수를 하루인가 이틀 서류가 늦게 왔다 그래요. 네. 그래서 며칠 전에도 와포드 중계를 했지만 그래서 와포드에서 우리 이거 규정상 안 보내도 된다. 너네 늦게 줬으니까. 아프리카 축구연맹에서 늦게 줬다 그래요. 그래서 데니스는 차출 거부를 했어요. 그래서 데니스가 전반기 최고의 활약을 한 선수 중에 한 명인데, 네. 그 선수는 못 잡았죠. 나이지리아가. 그렇게 와포드 같은 경우는 그런 문제가 물론 얽혀 있죠. 하지만 그 밖에 뭐 사르가 혹시 못 뛰더라도 역시 사디오 마네가 있고 또 터키 리그에서 최근에 아주 골 감각이 좋은 제주 선수도 있고 또 불마의 디아 선수도 있죠. 네, 디아 선수도 있고 그 다음에 보우나 사르 선수도 있고 바이른 미네네 오른쪽 윙백인. 그래서 세네갈 같은 경우는 지금 멤버로 보나 전체적인 어떤 밸런스로 보나 중심축이 잘 잡혀 있고 또 공격진은 좋은 선수들이 상당히 많다. 그래서 다른 팀들도 물론 다 좋은 선수들이 있지만 저는 그래도 굳이 딱 두 팀이나 한 팀 뽑자 그러면 저는 세네갈, 코트디부아르. 거기에 한 팀 더 꼽으면 사실은 나이지리아입니다. 네, 저는 그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나이지리아는 저는 약간 좀 빠지는 선수들 영향이 있죠. 좀 크지 않나요? 영향이 있죠. 지금 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데니스 선수 빠지고 오시멘 선수가 또 오시멘 못 마찬가지죠. 나오게 될 것 네. 같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나이지리아는 약간 그 공격 파워가 좀 약해지지 않았나 싶은 느낌은 좀 강하긴 해요. 그럼에도 역시 뭐 이에나초나 또 이갈로 선수가 건재하죠. 네, 거기에 또 비아레알의 윙포워드인 추크웨제 선수가 있고 아흐메드 무사 건재하고 허리에는 은디디가 역시 레스터시티의 은디디가 버티고 있고 말씀 못 드렸지만 또 이워비 선수도 윙포워드 네. 있고 그래서 공격 자원의 풀 자체가 여전히 많기 때문에 또 그 선수들이 경험이 많거든요. 그래서 네이션스컵 같은 경우는 이러한 경험이 나이지리아에서는 또 힘을 이끌 수가 있고 수비 라인에는 에콩 선수 와포드에 역시 에콩 선수도 프리미어리그에서 계속 주력으로 현재 뛰고 있고 또 올라 아이나 같은 윙백들 뭐 첼시 출신이라서 제가 기대를 많이 걸고 있지만 토리노에서 윙백으로서 또 계속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뭐 포르투의 사누시와 아이나 이런 선수도 좌우 윙백 보고 충분히 밸런스 있는 운영을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못 나오는 선수를 제외하더라도 데니스를 비롯해서 그래서 나이지리아까지도 보면 굳이 꼽자면은 세네갈, 코트디부아르, 나이지리아 정도 보고 있어요. 네. 네. 자, 그러면은 장 의원님은 이제 세네갈, 나이지리아, 코트디부아르 이런 팀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임 의원님께 여기서 좀 특별히 여쭤보고 싶은 거는 네. 지난번 우승팀 그러니까 이른바 디펜딩 챔피언도 알제리고 네, 맞아요. 요즘은 축구를 보면은 북아프리카가 다시 전성기를 맞이하고 있는 느낌이 분명히 있거든요. 네. 모로코, 알제리, 이집트 이 팀들이 지금 말씀하신 팀들보다 확연히 떨어지나요? 저는 알제리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죠? 저는 오히려 네. 알제리를 우승 후보를 꼽으라면 저는 그냥 알제리를 얘기하고 싶어요. 그리고 살라 때문에 제가 좀 관심 있게 봤지만 이집트는 아쉽게도 결승까지 갈 전력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집트의 멤버가 에이네니, 살라, 트레제게 정도가 역시 유럽에서 좀 보았던 선수들이고 가장 돋보였던 인물이 저는 감독에 있는 케이로스예요. 그리고 얼마 전에 끝났던 아랍컵 준결승까지 이집트 대표팀을 이끌었는데 문제는 케이로스 스타일상 토너먼트에서 밸런스 있는 운영을 가능할 수 있어도 스쿼드의 구성이나 팀의 전력이 에이스인 살라에게 볼을 온전히 주기에는 이 경쟁력이 조금 떨어지는 멤버들이라 전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집트는 그렇다지만 알제리, 모로코는 가능하지 않을까요? 두 팀은 저 가능하다고 네, 생각합니다. 네. 특히 알제리는 일단 우승 후보라고 좀 보는데 알제리가 일단 디펜딩 챔피언이죠. 그리고 얼마 전에 끝났던 아랍컵에서 가장 직전에 물론 유럽파 선수들은 빠졌지만 알제리 대표팀이 얼마나 지금 준비가 잘 되어 있는지를 보여준 대회라고 생각해요. A매치 기록, 최근에 이제 경기 기록을 보면 24경기 무패를 알제리가 달리고 있습니다. 이탈리아가 얼마 전 이 네이션스컵 그 결선 토너먼트에서 깨지긴 했지만 37경기 무패를 달리고 있었잖아요. 물론 이 37경기와 24경기는 아직은 좀 먼 차이가 있지만 24경기 무패라는 사실은 적어도 2년 반 동안 A매치 경기에서 패배가 없었고 이 뜻은 알제리라는 팀에게 얼마나 위닝 멘탈리티와 또 스쿼드의 균형이 갖춰져 있는지를 설명해 준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나이지리아는 사실 오시멘과 같은 저형 누수, 좀 저형 누수나 이탈도 있지만 나이지리아는 사실 멤버는 좋은데 게르노 로르 감독이 이제 경질이 됐죠. 그리고 지금 이거본 임시 감독 체제가 됐는데 막상 새 감독 조세 페레이로가
원래 나이지리아 축구협회가 무리뉴 감독한테 제의를 했는데 무리뉴 감독은 나이지리아 대표팀의 제의는 아쉽지만 거부를 하고 대신 자신의 지인을 좀 추천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지인이 조세 페세이로 감독이고 이 사람이 이제 새 감독으로 부임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문제는 새 감독이 부임하는데 정작 네이션스컵은 이끌지 않을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본 임시 감독 체제에서 지금 이 네이션스컵 지휘를 한다고 하는데 내부적으로 분위기가 대단히 좋지 않다는 보도들이 많더라고요. 임시 감독 체제고 이거본 감독이 부임하는 과정 자체에 대한 어떤 불만이 많을 뿐더러 최근 대표팀에서 나이지리아의 득점력이 좀 떨어진다는 점을 봤을 때 전력 누수가 있는 나이지리아 또 코트디부아르도 공격 쪽의 자원들은 많으나 스쿼드의 균형은 제가 보기에는 조금 아쉽지 않나 싶고 이집트는 전력이 조금 떨어진다고 보이고요. 알제리가 스쿼드의 이탈자도 덜하고 마레즈, 망디, 아탈, 뭐 벤세바이니, 페굴리 그리고 밀란의 베나세르, 또 벤나마, 우나스, 슬리마니 그래서 이 정도로 알제리의 자원들은 밸런스도 좋고 이탈자도 덜하고 그동안 보여줬던 전적도 훌륭했다. 그래서 분명히 저는 우승 1순위라고 생각을 하고요. 모로코는 짧게 설명을 드리면 지에우 선수가 이 감독과의 약간 불화 때문에 미차출이 됐고 감사합니다. 지금 바르셀로나의 희망으로 떠오르는 유망주로 떠오르는 압데 선수도 일단 차출은 안 됐습니다. 코로나가 또 있어요. 아 그렇죠. 압데 네. 선수가. 그래도 세비야의 엔네시리, 엘부니르 그리고 부누 골키퍼까지 세비야 선수 3명이 이제 모로코 국적이다 보니까 이 트리오가 골키퍼와 공격진에서는 좀 배치가 될 것으로 보이고 센터백에 올 시즌 울브스에서 그래도 폼이 괜찮은 편에 속하는 로망 사이스 미드필더도 볼 수 있죠. 그리고 오른쪽 풀백에 하키미 이 주전 선수들을 봤을 때 측면 쪽에 확실한 파괴력을 가진 팀이고 모로코가 마시나도 밸런스, 있고. 네, 마시나도 있고요. 밸런스적으로 모로코가 분명 나쁘지 않은 부분들이 있다는 점을 봤을 때 모로코도 분명 토너먼트 레벨에서 선전할 수 있는 팀인 거는 맞다. 근데 우승 후보는 알제리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두 분을 약간 조합시키는 것 같지만 저는 알제리랑 세네갈 봅니다. 그러니까 저는 알제리, 세네갈 보는 이유가 뭔가 결집도와 조직력이 이 두 팀이 좋아 보여요. 근데 저는 코트디부아르는 그런 측면에서는 약간 네. 의심하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 선수들이 클럽에서 하는 것보다는 코트디부아르에 모아놓으면 뭔가 좀 다들 떨어지는 그런 경향이 과연 이 대회에서도 지속이 될 것이냐 아니면 장 의원님 말씀대로 갖고 있는 포텐셜을 충분히 보여줄 것이냐 좀 지켜봐야 되긴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응원하는 팀 한 팀 있습니다. 어디? 모두 바로우의 감비아. 아, 네. 감비아가 우선 이번 첫 진출이죠. 대회 데뷔죠. 네. 그렇죠. 네, 네. 네. 그래서 모두 바로우 선수가 K리그에서 유일하게 또 출전을 하기 때문에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맨디 키퍼와 함께. 자막에 전북 현대 모터스가 뜨는 거죠. 그러니까요. 자, 이렇게 이제 첫 번째 이제 올해 있을 가장 큰 이벤트들 가운데 하나죠. 아프리카 컵 오브 네이션스에 관한 이야기를 해봤는데 이제부터 조금 빨리 진행을 하겠습니다. 해외 이벤트들뿐만 아니라 국내에도 올해는 정말 많은 축구 이벤트들이 이어지는데 일단 우리 남자 국가대표팀이 1월 9일부터 24일까지 터키 안탈리아에서 전지훈련을 가지고 그 가운데 1월 15일과 1월 20일에는 또 아이슬란드, 몰도바와 또 경기가 예정이 돼 있어요. 그리고 1월 20일이 되면 올해는 또 올해 있는 여러 가지 이벤트들 중에는 여자 축구 이벤트들이 많습니다. 1월 20일에 인도에서 열리는 제20회 AFC 여자 아시안컵에 우리 선수들이 이제 출전을 하게 돼 있고 1월 15일에 이제 출국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대회가 20회까지 오는 동안 여자 아시안컵 우승을 아직 한 번도 못 해봤어요. 한 번도 못 해봤고 결승 진출도 없더라고요. 결승 진출도 없고 이제 3위 한 3위 번 한 게 했던 게 2003년. 최고 성적이었기 때문에 이번 대회에서 좋은 성적 당연히 기대를 해야 될 것이고 여기에 이제 플러스 이 대회는 내년에 열리게 될 2023 호주 앤드 뉴질랜드 여자 월드컵의 아시아 지역 예선을 또 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주를 제외하고 5등 안에 들어야 이제 본선 그렇죠. 월드컵 본선 티켓을 이제 직행 티켓을 얻게 되고요. 만약에 이제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그 다음 순위 두 팀들은 이제 여자 월드컵이 팀 수가 확대가 되는 바람에 그 다음 순위 두 팀들은 또 나중에 대륙간 플레이오프에 나가게 되는데 이 대륙간 플레이오프는 제가 이 구조를 보니까 굉장히 좀 힘들겠더라고요. 그래서 호주 제외한 그 5등 안에 드는 걸로써 우리가 깔끔하게 또 월드컵 본선 진출을 이루기를 희망을 합니다. 자, 그래서 여자 아시안컵이 1월 20일부터 이제 벌어지고요. 월드컵 아시아 지역 최종 예선 남자팀 네. 1월 27일 레바논 원정 그리고 2월 1일인데 요게 이제 우리 시각으로는 2일로 넘어갈지도 모르죠. 그런데 두바이에서 아랍에미리트의 중립 두바이에서 이제 시리아와의 또 경기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뭐 예전에도 뭐 이 이야기는 했습니다만 우리 대표팀이 지금 뭐 이란이 한 9.5분 응선이라면 우리는 9분 응선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다음 경기들까지 가지 않고 이번 1월 27일, 2월 1일 요 양일간의
우리가 월드컵 본선 티켓을 이제 확정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 이제 나오는 일정이 첼시 2021 FIFA 클럽 월드컵 2월에 있어요. 2021이기는 합니다만 2022년에 열리는 거죠. 네. 2월 3일부터 12일까지 아랍에미리트 결승전은 2월 12일에 아부다비에서 펼쳐지게 되는데 아랍에미리트 이제 개최국의 알자지라, 타히티의 피라에, 사우디의 알힐랄, 포항 너무 아쉽죠. 그렇죠. 네, 그리고 이집트의 뭐 최고 명문인 알알리, 멕시코의 몬테레이, 브라질의 팔메이라스, 그리고 잉글랜드의 첼시가 참여를 하게 되는데 첼시가 경기를 시작하는 날은 2월 9일부터예요. 그러니까 뭐 장 의원님은 그때부터만 그냥 신경 쓰시면 될 것 같은데 어쨌든 미치겠습니다. 그래서 아주. 네, 이 첼시는 일정이 지금 2월 9일에 경기를 연기도 한다. 안 되고 9경기에 네. 리그컵 준결승 2경기 치르고 1월도 빡빡한데 지금 그렇죠. 2월까지 이게 있어서 첼시는 지금 거의 갈리는 분위기죠. 걱정이 많이 되고 그리고 바로 챔피언스리그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네. 또 끝나고 리그 끝나고 주중에 쉴 수가 없어요. 첼시가 12월에 네. 제일 고생 많이 한 팀이에요. 네, 그래서 지금 걱정이 많습니다. 그 걱정이 많은 얘기하시는 와중에 챔피언스리그 말씀하셨잖아요. 네. 챔피언스리그 16강전이 2월 15일에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요. 네, 2월 15일에 가장 빠른 16강전 1차전이 시작이 되고 2차전 가장 늦은 경기가 3월 16일에 이루어져요. 그래서 2월 15일부터 3월 16일까지는 UEFA 챔피언스리그 16강이 있다는 거. 그리고 제가 이제 시간 순으로 그 A4 용지로 4페이지가 나와요. 그래서 빨리 읽어드리면 2월 19일에 K리그 1부 리그가 개막을 하죠. 네. K리그 1이 개막을 하고 이제 K리그 2는 2월 19일 혹은 그보다 일주일 뒤, 뭐 네. 지금 아직 확정된 것 같지는 않은데 어쨌든 2월 19일 이 K리그 1 개막이 역사상 가장 이른 시점에 K리그 개막으로 될 수밖에 없는데 올해는 뭐 말씀드렸던 대로 뭐 11월 월드컵 당연히 아시겠지만 그 외에도 축구 일정이 너무 많아서 상당히 지금 K리그 클럽들이 올 시즌 이제 고생길이 거의 열려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왜 그러냐면 11월 21일에 월드컵이 시작을 하잖아요. 네. 11월 21일에 시작을 하는데 그러면은 또 대한축구협회 규정에 의거하면은 한 3주 정도는 그 전에 소집 기간을 줘야 돼요. 그러면은 그 얘기는 뭐냐? 10월 31일, 10월 말 정도에는 K리그 관련 모든 일정이 다 끝나야 됩니다. 승강 플레이오프까지도 그 정도 시점에 끝나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정규 리그는 사실은 10월 중순경까지는 최소한 끝나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굉장히 빡빡한 일정인데 이제 곧 얘기가 또 나오겠습니다만 여기에 AFC 챔피언스 리그 있죠. AFC 챔피언스 리그 특히 또 두 클럽 같은 경우는 3월 15일부터 플레이오프 들어가게 되고 4월 중순부터는 조별리그 또 한 대 몰아서 하는 게 들어갈 겁니다. 그런데 이게 또 끼게 되면은 K리그 일정에서는 또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을 여기다 던져주게 되고 여기에 올해 같은 경우는 그 황선홍 감독이 이끄는 23세 이하 대표팀이 23세 이하 아시아 챔피언십에도 나가야 되고 또 나중에는 항저우 아시안 게임이 또 있어요. 그래서 연령별 대회이기는 합니다만 역시 K리그 팀들은 또 차출을 해줘야 돼요. 여기에 올해 6월은 2002 한일 월드컵이 있은 지 딱 20주년이 되는 네. 그런 6월이에요. 그래서 대한축구협회가 현재 이제 많은 여러 가지 행사들을 기획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축구 엑스포처럼 만들어서 뭐 컨퍼런스라든가 강습회라든가 여러 가지 유익한 행사들과 더불어서 친선 경기도 6월에는 우리가 좀 많이 치르는 걸로 지금은 계획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름 이상의 A매치 기간이 있는데 평상시 A매치 기간보다 좀 길거든요. 그래서 최대 4경기까지도 A매치를 할 수 있다. 특히 2002 한일 월드컵에 참가했던 팀들을 초청해서 이제 그런 게 있어요. 여기에 7월 달이 되면은 이따가 이제 정확한 날짜는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동아시안컵이 또 있어요. 네. 이것도 이제 중국에 가서 해야 되는데 동아시안컵을 하는 것도 그런데 이런 대회를 하게 되면 그 전날까지 K리그를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대회 전 적어도 한 일주일 전에는 또 선수들을 보내줘야 되기 때문에 K리그 클럽들은 여기서도 또 이제 선수를 차출을 해줘야죠.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 23세 이하 대회들 있는 것까지 해서 올 시즌에는 정말 클럽들이 국가대표팀의 선수를 많이 내줘야 되는 상황이 있는 데다가 여기에 이제 또 걸리는 문제가 뭐냐면 챔피언스 리그가 이제 조별리그는 아까 4월 중순부터 몰아서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8월부터는 또 챔피언스 리그 토너먼트 단계에 들어갈 거 아닙니까? 네. 8월, 9월, 뭐 10월 10월까지. 지금 예정으로는
챔피언스리그 결승전도 10월 말경에 이제 들어오거든요. 아시아 챔피언스리그도.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했을 때 정말 그럼 월드컵에 지장이 없을 거냐라는 거를 AFC가 조금 더 이제 고려를 하게 되면 토너먼트 단계도 뭔가 올 시즌은 AFC가 약간 또 변경할 가능성이 지금 없지 않아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토너먼트도 또 한 군데 몰아서 하는 방향으로. 그런데 그렇게 하게 됐을 때 K리그 일정은 또 영향을 받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올해는 정말 국내외적으로 축구 이벤트가 굉장히 많은데 여기에 K리그 클럽들이 선수를 내주면서 뭔가 피해를 받아야 될 일정들이 지금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과연 올 시즌 이제 K리그 클럽들이 이러한 상황에 직면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뭐 이런 얘기를 좀 장 의원님과 임 의원님께 좀 여쭤보고 싶어요. 저는 1차적으로는 제일 먼저 말씀해 주신 K리그 2월 19일 개막은 뭐 카타르 월드컵 때문에 그렇게 빠르게 개막을 하는 건데 제가 조금 아쉬웠던 것은 올해 지금 제도가 약간 바뀌었잖아요. 네. 승강 제도가. 지금 12개, 일부 리그 12개 팀이 있는 상황에서 K리그 2의 우승팀은 자동 습격하고 1의 꼴찌는 내려가고 그 다음에 K리그 2위 팀은 K리그 1의 11위 팀하고 승강 결정을 하고 K리그 2 3위 팀에서 5위 팀에서 해서 올라간 팀은 K리그 1 12팀하고 또 승강 플레이오프를 하는 이런 식으로 바뀌었단 말이죠. 네. 근데 이렇게 경기 수가 사실 많고 그다음에 일정이 코로나 영향으로 좀 변수가 있고 그리고 월드컵 때문에 일정이 당겨진 이런 해에 지금 이 제도를 올해 이렇게 급박하게 시행할 이유가 있느냐. 팀 수가 만약에 일부 리그 팀이 한 14팀에서 15팀 그래서 차라리 2부 리그 팀이 좀 늘어났잖아요. 지금 한 팀 더 들어와서. 그렇다면 한 일부 리그로 한 2팀 정도가 더 가거나 더 가서 일부 리그 팀이 한 14팀, 15팀 정도면은 해볼만 하고 그것도 좀 약간 레이스가 좀 장기 레이스에서 일정이 어느 정도 정상적일 때 하면 좋은데 12팀밖에 없는데 빡빡한 일정에 이것까지 그 제도를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중위권부터 중하위권 팀들은 상당히 힘든 일정을 소화할 수밖에 없고 그것 때문에 또 선수 영입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한 출혈도 좀 과다 출혈도 생길 수가 있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아쉬운 건 올해 요거를 꼭 해야 되느냐. 올해는 사실 넘겨도 되거든요. 요새는 올해는 그냥 조금 조용히 넘어가고 그리고 내년부터 차근차근 일부 리그 팀 수를 조금 늘린 다음에 이 제도를 하는 게 왜 그러냐면 지금 제도는 3팀, 12팀밖에 없는데 3팀이 다 떨어질 수도 있는 확률이 있는 사실 그거잖아요. 근데 그런 것은 12팀의 리그로 봤을 때는 조금 너무 과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전 개인적으로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거 하나. 그다음에 두 번째는 역시 올해는 황선홍호와 벤투호 이 두 감독이 중간중간에 뭐 6월에 평가전이 또 많다고 하시고 또 여기에 6월에는 또 AFC 챔피언십이 또 황선홍호는 있고 9월에 아시안 게임도 있고 월드컵을 또 준비해야 되고 하다 보면 분명히 K리그 또 23세 이하 팀 또 성인 벤투호 선수 차출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 또 선수 혹사들이 나타날 거예요. 1차적으로는 황선홍 감독과 벤투 감독이 커뮤니케이션을 많이 해서 올해는 정말 잘 풀어야 된다. 두 번째는 협회가 시스템적으로 이것을 미리 잘 소통할 수 있도록 잘 만들어서 올해는 잘 유연하게 끌고 갈 수 있게끔 준비를 해야 된다. 네, 협회가 미리. 그게 되지 않으면 분명히 또 마찰이 일어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올해는 그 두 가지 문제는 협회 차원 또 두 감독 그다음에 또 제도적인 아쉬움 그런 부분은 좀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했습니다. 장 의원님 하신 말씀에는 뭐 다 동의를 하겠고 임 의원님은 뭐 K리그 클럽들이 그래도 어떻게 좀 버텨냈으면 좋겠다라는 뭐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죠. 일단 방도가 없습니다. 네, 버틸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이 기간 동안에도 울산 홍명보 감독의 눈가주름이 깊어질 수 있고요. 전북 김상식 감독의 눈가주름도 깊어질 수 있습니다. 차출자들이 많은 팀들이 피해를 볼 수 있고 저는 그렇게 되면 선두권에 대한 주목을 좀 하고 싶은데 전력은 좋고 보강도 잘하지만 의외로 대표팀의 차출자가 많지 않은 팀이 순위를 올릴 수 있는 시즌일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고 있는 팀은 제주가 올해 어쩌면 기회를 좀 잡을 수 있는 시기가 되지 않을까 이 그래서 생각이 지금 되거든요. 약간 광폭 행보잖아요. 네. 분명히 지금 투자를 늘려가고 있어요. 거기다 전반기에 근데 제주가 그래서 너무 잘해서 네. 7월에 동아시안컵 때 제주 선수를 다 뽑는 거예요. 동아시안컵은 아무래도 또 그냥 우리 대표팀이 K리그 제주 유나이티드가 가야 되는 될 거죠. 테니까. 그래서 복불복인 것 같아요. 게다가 제주가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가 안 나가죠. 올 시즌도 사실 대구와 같이 스쿼드가 얇은 팀들이
작년 6월, 7월에 조별리그 연달아서 치르고 돌아와서 코로나 때문에 자가격리도 해야 되다 보니까 일정도 미뤄야 됐고 선수들의 체력이 주중 주말 2경기씩 치르고 그걸 3주 연속으로 뛰다가 리그로 돌아오니까 많이 힘들어하는 모습들이 보였어요. 울산과 같은 팀들도 토너먼트의 여파, 대표팀 차출의 여파로 후반기 페이스가 떨어졌고 전북의 경우도 분명 선수들의 피해가 없지 않았었죠. 그런 점들을 봤을 때 가장 피해를 덜 보고 챔피언스리그 부담도 없는 제주가 분명 올해는 지금 광폭 행보의 그 영입 어떤 상황까지 봤을 때 분명 올 시즌 준비를 잘할 수 있는 팀이고 꽤 선전할 것이 예상이 된다. 그리고 이를 막기 위해서는 전북과 울산도 스쿼드의 두께를 정말 많이 보강해야 되는 시기가 올 시즌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겨울을 보낼지가 좀 중요하겠죠. 3월 15일에 어쨌든 AFC 챔피언스리그 플레이오프 울산 대구가 출전합니다. 그리고 3월 24일 서울에서 대이란전이 있고 3월 29일에 아랍에미리트 우리가 원정이 있는데 이전에 우리는 본선 확정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리고 3월 24일과 3월 29일 스코틀랜드, 우크라이나, 웨일즈, 오스트리아 중에 한 나라가 올라가고요. 러시아, 폴란드, 스웨덴, 체코 중에 한 나라가 올라가고 이탈리아, 북마케도니아, 포르투갈, 터키 중에 한 나라가 올라가는 지옥의 월드컵 유럽 지역 예선 플레이오프가 3월 24일, 29일 양일간 펼쳐진다. 그쵸. 네, 지금 이제 제가 넷씩 말씀드렸는데 그 넷 중에 월드컵 본선 가는 나라들은 네. 하나씩밖에 없습니다. 네. 저는 이게 왜 더 관심이 있을 것 말씀하세요. 같냐면 네. 저는 1월 27일 우리나라 레바논 원정이랑 2월 1일 시리아전 때 결정이 날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원정에서 할 수 본선 있다. 진출이. 그 전에 1월 말에 일본과 중국전이 있고요. 일본과 사우디전, 일본 홈에서 2연전이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레바논 원정 1월 27일 이기면 일본전에 또 급격한 흐름이. 우리는 이제 올라갔어 무지국으로. 그 A조 안 보고 이제 B조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상황이 될 수 있고 3월로 넘어가면 이제 포르투갈이냐 이탈리아냐 그 떨어지는 팀 보기 위한 또 그 축구 팬들의 재미도 증폭하지 않을까. 왜 우리나라가 막 결정이 돼버리면 그런 생각도 듭니다. 어찌됐건 이 유럽 지역 예선 플레이오프는 정말 또 세계 지구촌 전체의 초미의 관심사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4월로 넘어가면 UEFA 챔피언스리그 8강전이 4월 5일부터 13일까지 펼쳐집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AFC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가 4월 15일부터 5월 1일까지 이제 몰아서 펼쳐지는데 말씀드렸던 대로 이 조별리그는 완전히 이 일정은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움직일 수 없는 거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6강전 8월 말, 8강전 9월 중순, 4강전 10월 중순, 결승전 10월 말로 일단은 돼 있는데 요 일정은 약간 제가 봤을 때는 유동적일 수 있다. 그러니까 월드컵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 AFC가 뭔가 조금 다른 방안을 내놓을 가능성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뭐 제가 적다 보니까 뭐 별걸 다 적었네요. 코파델레이 결승전이 스페인에서 4월 23일에 있고요. UEFA 챔피언스리그 4강이 4월 26일부터 5월 4일까지 펼쳐지고 잉글랜드 FA컵 결승전이 5월 14일, 5월로 넘어왔어요. 지금 그렇죠. 5월 14일에 펼쳐지고 그 다음에는 유로파리그 결승전이 5월 18일 라몬 산체스 피스후안에서 있을 예정이고 유로파리그 결승을 컨퍼런스리그 결승보다 먼저 해요. 컨퍼런스리그가 5월 25일에 알바니아의 티라나에서 펼쳐지고 대망의 UEFA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은 5월 28일에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펼쳐지고 그리고 제가 이제 말씀 안 드린 일정이 유로파리그, 컨퍼런스리그 요 양 대회 결승전 사이에 5월 22일에 UEFA 여자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이 있습니다. 저는 여성 축구도 이 중요한 일정을 다 적어왔기 때문에 5월 22일에 유벤투스 스테디움에서 이제 여자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이 펼쳐지고요. 자, 이제 6월로 넘어오면 6월에 말씀드렸던 한일 월드컵 개최 20주년 축구 엑스포. 올해 대한축구협회가 또 예산을 역대 두 번째로 많이 쓰고 있거든요. 한일 월드컵의 20년째 되는 생일을 맞이해서 이때 이제 상당히 많은 행사들이 펼쳐질 거고 5월 30일부터 6월 14일까지 A매치 기간이 나오게 되는데 이때는 지금 가능하면 20년 전에 우리 땅을 밟았던 그 월드컵 참가했던 팀들 가운데 4팀 정도를 초빙해서 뭔가 평가전을 하려는 이제 그런 계획을 갖고 있고요. 아까 장 의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황선홍호가 6월 1일부터 AFC 23세 이하 챔피언십에 출전을 하는데 요거는 이제 장소가 우즈베키스탄이에요. 이제 5회째 대회이고 그런데 이제 2020년 대회에서 김학범호가 우승을 차지한 바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이제 2대회 연속 우승을 노리게 돼 있는 거고 아직 이제 조는 아직 안 나왔어요. 그쵸. 우리가 이제 우즈베키스탄, 호주, 사우디와 더불어서 1포트에는 소속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6월 2일에는 이 대회를 또 여전히 하네요. UEFA 네이션스 리그 조별리그가 시작이 돼요. 아마 두 분도 저와 네. 더불어서 중계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UEFA 네이션스 리그가 또 찾아옵니다. 그런데 요번에 조를 보니까 아주 흥미로운 조가 하나 있어요. 그 프랑스, 덴마크, 크로아티아, 오스트리아 조가 있고 스페인, 포르투갈 요것도 좀 흥미롭긴 하네요. 스페인, 포르투갈, 스위스, 체코 조가 있고 벨기에, 네덜란드, 폴란드, 웨일즈 조가 있는데 세 번째 조가 이탈리아, 독일, 잉글랜드, 헝가리예요. 아주 흥미롭지 않습니까? 이탈리아 대 독일, 독일 대 잉글랜드, 잉글랜드 대 이탈리아. 헝가리가 지난 유로 때 대단한 팀이었죠. 헝가리가 근데 좀 전에 말씀해 네. 주신 것처럼 유로 본선에 이어서 또 좀 약간 이상한 조에 들기는 네. 했어요. 근데 어찌됐건 UEFA 네이션스 리그가 6월 2일부터 이제 새 시즌 대회가 펼쳐진다는 거 다 진짜 대회를 그냥 있는 다 들고 오셨네. 적어왔어요. 저. 중요한 거 하나 있는데 6월에 말해 영덕 대개배 유소년 축구대. 중요하죠. 중요한데 이제. 그리고 7월로 넘어오면 7월 6일부터 UEFA 여자 유로가 펼쳐집니다. 아까는 이제 여자 챔피언스리그 말씀을 드렸지만 이거는 이제 여자 유럽 선수권이잖아요. 16개국이 참가하는 여자 유로가 잉글랜드에서 이번에 개최가 돼요. 그래서 결승전은 또 웸블리에서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7월 19일이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EAFF E1 챔피언십, 요게 동아시안컵이죠. 7월 19일부터 27일까지 중국에서 열리는데 말씀드렸던 대로 대한축구협회 규정에 의거해서 또 대회 일주일 전쯤에는 K리그 클럽들은 또 선수를 보내줘야 된다는 거. 자, 이제 8월로 넘어오게 되면 2022-23 시즌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가 장 의원님 요거 잘 아셔야 돼요. 8월 6일에 개막합니다. 6일이에요? 네, 8월 6일에 개막을 하고 라리가는 8월 12일에 개막이에요. 네. 그런데 두 리그가 똑같이 11월 13일에 마지막 경기를 합니다. 프리미어리그는 요게 16라운드 16번째 매치데이라고 해요. 11월 13일에 프리미어리그도 종료되고 라리가도 일단 종료가 되고 그리고 이제 월드컵이 시작이 되는데 월드컵이 11월 21일에 시작이 돼요. 딱 8일 뒤네요. 그러면은 이거는 거의 평상시 A매치 하는 거와 다름이 없는데 전주 말까지 하고 그렇죠. 딱, 그리고 전주말까지 바로 하고. 이제 네. 일주일 전에 월드컵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리미어리그 16라운드에서 부상자가 만약에 나오거나 하면은 국가대표팀 감독 입장에서는 어떻게 이거는 뭐 치료도 잘 안 되는 거예요. 네. 이게 뭐 어쩔 수 없는 일정이긴 한데 네. 이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번에 임 의원님부터. 이거는 월드컵을 베스트로 치르기는 좀 무리가 있지 않나 싶어요. 일단 집중도도 조금 갈리죠. 우리가 계속 유럽 리그를 보다가 월드컵 개막을 앞두고 분위기를 띄울 수 있는 시간 자체도 적을 뿐더러 일주일 만에 선수들이 장소도 바꾸고 그러면서 월드컵에 또 빡빡한 일정을 조별리그부터 치른다고 하는 것 자체가 컨디션 관리에도 무리가 있을 뿐더러 저는 대회 분위기도 사실 잘 안 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한 리그에 우리가 계속 클럽팀 경기에 몰입을 하다가 정말 평소 A매치 보듯이 그 다음 주 A매치 경기를 본다는 느낌으로 월드컵을 보게 되는데 베스트 전력이 나오게도 선수단을 관리하기에도 감독이 어떤 선수단의 어떤 컨디션을 체크하고 조직력을 점검하고 항상 월드컵 전에 평가전이라도 두세 경기씩은 해야 되는데 그런 리듬 자체가 아예 없으니까 이거는 이전의 월드컵과 다르게 굉장한 변수를 안길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일정이 빡빡하잖아요. 11월까지 또 치르고 또 월드컵 기간 12월에 결승이 있으니까 그거 끝나면 리그 재개가 12월 중순 이후에 또 해야 될 텐데. 네, 그거 말씀 미리 드리자면 그게 제가 적어온 그 A4 용지 4장의 네, 마지막인데 네, 네. 12월 26일에 재개가 됩니다. 그런데 네. 월드컵이 12월 18일까지 네. 결승이 치러지거든요. 물론 모든 팀이 다 거기까지 가진 않지만 정말 이거는 우리가 평상시 A매치 할 때처럼 일주일 전에 딱 스탑하고 일주일 있다가 월드컵 시작해서 결승전 끝나고 일주일 있다가 다시 리그 재개되는 거예요. 이게 뭐 가능할 것 같으세요? 매달 뭐 복싱대 일정이 섞이는 것 같은 그런 일정을 짜놔야 되죠. 네, 그만큼 빡빡하게 짜놓고 제 생각엔 카타르에서 월드컵 끝나고 잉글랜드 가고 고국 가면 추우니까 독일 가고 추우니까 거기에는 저 에어컨 시설도 물론 잘 돼 있지만 히터도 잘 돼 있고 경기장 네. 그냥 거기서 2월까지 리그 해라. 카타르에서. 카타르에 그 정도는 협조는 해줘야 된다. 답이 없어요. 저도 뭐 그래서, 알아서 하겠죠. 네. 그걸 저한테 물어보면 뭐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뭐 알아서 해야 되겠죠. 그런데 어찌됐건 올해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중간에 코로나 이런 거 있으면 절대로 안 되고요. 그쵸. 그리고 선수들의 어떤 부상 문제 이것도 정말 그러니까요. 각별하게 좀 유의를 해야 되는 그런 해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8월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 하나 있습니다. 8월 10일에
2022 FIFA U20 20세 이하 여자 월드컵이 펼쳐지는데 여기는 대한민국이 출전을 합니다. 황인선호가 출전을 그렇죠. 하는데 이 황인선 감독이 대한민국 각급 대표팀 감독 중에 최초의 여성 감독이에요. 그래서 이 20세 이하 여자 대표팀을 이끌고 코스타리카에 가서 이제 8월 10일부터 경기를 하게 될 황인선호에 대해서 또 좀 응원을 해줘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좀 있으면 여자 아시안컵 A 대표팀도 하고 그리고 이제 20세 이하 대표팀 또 대회가 8월에 여자 월드컵이 있단 말이에요. 여자 팀들에 대해서 좀 응원 한마디씩 좀 해주시죠. 저도 그 대회는 20세 이하 월드컵은 우리 예전에 2010년에 네. 지소연 선수 실버볼 탈 때 그때 아주 우리 국민들을 또 깜짝 놀라게 했기 때문에 그게 기폭제 역할을 하잖아요. 여자 축구가 네. 저변이 워낙 지금 약하기 때문에 이런 대회에서 그래도 깜짝 활약을 선수들이 좀 해주면 그게 기폭제 역할이 돼서 그때도 그렇잖아요. 여민지 나왔을 때나 지소연 나왔을 때 와, 그 여자 축구 관심 갖고 그래도 지원하는 좀 흐름이 좀 있었기 때문에 이거라도 좀 황인선 감독이 이번에 좀 열심히 해서 깜짝 성과를 내면 4강 정도 깜짝 성과를 내면은 또 관심을 끌 수 있는 기폭제는 될 것 같다. 화이팅 해주시면 좋겠어. 올해가 우리나라 여자 축구의 좋은 징검다리의 해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 이제 2010년 연령별 월드컵에서 우승을 했던 우리나라 대표팀의 세대, 선수들의 세대가 이번 1월 20일에 개막되는 여자 아시안컵이 현실적으로 이 선수들이 전성기를 누릴 수 있는 마지막 대회일 거라고 그렇죠. 생각해요. 왜냐면 벌써 그 대회가 올해가 2022년이니까 12년 전까지 거슬러 가야 되거든요. 물론 그때 하반기 때 했으니까 횟수로는 한 12년 정도 되긴 합니다. 근데 그 당시 멤버들이 이제 30대 정도 베테랑으로 접어드는 시점에서 이번 1월 20일 여자 아시안컵에서 전성기로서 확실하게 불꽃을 태워줬으면 좋겠고 이 선수들이 연초를 확실하게 밝혀주면 중간에는 여름에는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이 새로운 어떤 주자들이 떠오를 수 있는 20세 이하 여자 월드컵에서 새로운 유망주들이 새로운 시대를 열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황인선호도 그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 올 한 해가 좋은 세대 교체로 여자 축구에 대한 관심이 꾸준히 이어질 수 있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그 다음 일정은 9월로 이제 넘어오게 되는데요. 2022-23 UEFA 챔피언스 리그가 조별리그가 9월 6일에 개막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같은 9월 6일에 무슨 일이 있냐? 항저우 아시안 게임 남자 축구가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아시안 게임 기간은 9월 10일부터 9월 25일 이제 개막식 폐막식이 있는데 축구는 약간 먼저 시작하지 않습니까? 네. 축구는 9월 10일보다 며칠 앞선 9월 6일에 들어가서 폐막식 하루 전인 9월 24일에 끝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제가 별거 다 적어왔어요. 그 10월 1일이 되면은 남미에서 코파 수다메리카나 결승전이 있고요. 그리고 코파 리베르타도레스 결승전은 10월 29일에 있는데 제가 이것도 적은 이유가 있죠. 뭐냐면 통상 남미의 그 클럽 대항전 코파 리베르타도레스와 수다메리카나는 결승전이 통상적으로는 11월 달에 많이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 12월 달 초로도 넘어가고 그래요. 그러니까 11월 달 하순 내지는 뭐 12월 초순 이때가 사실은 코파 리베르타도레스랑 코파 수다아메리카 결승전 하는 시기인데 역시 그럴 수가 없죠. 올해는 월드컵이 있기 때문에 이 남미의 클럽 대항전도 일정을 다른 때보다는 지금 땡겨서 10월 29일에는 모든 거를 남미에서도 다 끝내도록 이제 그런 일정이라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2022년 FIFA에서 20세 이하 여자 월드컵만 있는 게 아니고 17세 이하 여자 월드컵도 있습니다. 이 대회는 인도에서 10월 11일부터 30일까지 펼쳐지는데 그런데 이 대회는 20세 이하 여자 월드컵과는 달리 대한민국은 이번 대회는 나가질 못합니다. 그래서 좀 안타깝게 됐고요. 자, 이제 다 끝났어요. 대망의 FIFA 월드컵 11월 21일부터 12월 18일까지 카타르에서 펼쳐집니다. 지금 얘기한 거 보니까 이제 다 지쳐서 보이콧 할 것 같네. 아, 이제 못하겠다. 10월까지 하면 정말 많죠, 올해? 그러니까요. 진짜 많네요. 그리고 말씀드렸던 대로 12월 26일에 이제 리그들이 재개가 되는 거예요. 이로써 이제 1월부터 12월까지 알아본, 그러니까 저희가 뭐 이 대회들 지금 말씀드릴 대회들의 아주 일부만 중계를 하겠죠, 중계는. 그런데 그 여기 적혀 있는 대회의 상당 부분은 또 저희가 관찰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축구 이 평론이나 이런 미디어 쪽 종사하시는 많은 분들도 2022년
피곤한 또 정말 힘을 많이 써야 되는 그런 애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일정이 좀 많죠. 네. 들어보시니까 어떠세요? 열심히 해야 되겠다. 네, 지치지 말아야 되겠다. 내년 딱 이맘때 왔을 때도 그래도 정말 열심히 했다 이런 느낌으로 한 해를 좀 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고 저는 다른 걸 떠나서 요즘 어떤 일정이건 어떤 대회건 선수들의 어떤 컨디션이나 몸 상태 관리나 이 부분이 우선되지 않는 부분이 늘 아쉬워요. 네이션스 리그가 이제 생길 때부터 항상 그런 생각을 했는데 과연 선수들한테 이렇게 피로도를 많이 안기고 그러면서 막상 팬들이 보는 경기에서는 가장 최적의 양질의 경기력을 나오게끔 요구하는 게 맞는 것인가? 선수들의 컨디션 관리가 그 어느 때보다 좀 위험해 보이는 혹은 걱정되는 그런 한 해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장지현 의원, 이명철 의원과 또 오랜만에 모여서 이제 클래식 셋이 같이 모이는 편이었는데요. 오늘은 2022년 그 어느 해보다 유례 없을 정도로 꽉 차 있는 축구 이벤트의 한 해 일정을 개략적으로 설명해 드렸고 또 여기서 아프리칸 네이션스컵에 대해서 저희가 따로 다룰 기회가 없었는데 오늘 또 좋은 말씀들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원투펀치 클래식으로 찾아뵈었던 40회를 여기서 마치겠고요. 이 인사를 또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모든 원투펀치 팬들 그리고 축구 팬 여러분들 새해 원하시는 거 다 이루시고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